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나 활력, 심지어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운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가장 큰 위협은 매일 밤, 새벽 2, 3시쯤 바로 여러분의 침실에서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밤마다 익숙하게 화장실에 가려고 잠이 깨는 그 순간 말이에요. 푹 자다가도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번쩍 깨는 거죠. 어떤 분은 한 번, 어떤 분은 2번, 3번, 그 이상이기도 해요. 의사들은 이런 증상을 야간뇨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저 편하게 밤잠 깨는 문제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는 말만 들으며 이 불편함을 참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게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절대 그냥 참고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첫째, 수면을 망쳐요. 잠은 단순히 불을 끄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은 깊은 잠과 얕은 잠이라는 주기를 거치거든요. 깊은 잠은 우리 몸의 수리 공장과 같아요. 근육을 고치고 면역력을 키우며 온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죠. 얕은 잠은 마음의 수리 공장이에요. 낮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기억을 만들죠. 그런데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깰 때마다 이 중요한 수면의 흐름이 깨져버려요. 비록 5분에서 10분만 깨어있다 해도 우리 몸은 처음부터 다시 수면 주기를 시작해야 해요. 결국 몸을 회복시키는 소중한 깊은 잠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밤 질 좋은 회복 시간을 몇 시간씩 잃는 거죠. 둘째, 넘어져서 다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문제예요. 새벽 2시, 집안은 깜깜하고 잠이 덜 깨 정신이 몽롱해요. 발을 헛디디거나 보이지 않는 러그나 가구에 걸릴 수 있어요. 그저 화장실에 가는 길일 뿐인데 낙상 사고로 이어져 뼈가 부러지거나 입원하고 독립적인 삶을 잃을 수도 있죠.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위험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다음날 온종일 피곤해요. 아침에 눈 뜨기도 전에 지쳐있는 느낌, 예전 같지 않은 무기력함, 손주와 조금만 놀아도 힘이 쭉 빠지고 머리는 온통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요.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방해받지 않고 푹 자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죠.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물을 덜 마시면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함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혼란이나 어지러움, 심지어 신장 문제 같은 다른 병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의사에게 가서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라는 답만 듣고 포기해요.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 변명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걱거리는 문을 보고 오래된 집이라 그래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아직 고칠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약도 아니고 비싼 기계도 아니에요. 바로 야간 숙면 3단계 비법이죠. 깊고 편안한 잠을 위해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인 방법이에요.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잠들기 1시간 전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이에요. 중력의 힘을 이용해 우리 몸속 노폐물을 알아서 정리해주는 방법이죠. 돈 한 푼 들지 않고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놀라운 비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뒤에 나올 2가지 방법과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해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제 밤마다 화장실 가는 문제를 뿌리 뽑아보자고요. 자, 이제 비법으로 들어가 봐요. 이것을 냉장고에 붙이고 매일 보면서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하고 하나도 건너뛰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중력으로 노폐물 빼내기예요. 이 비법을 설명하기 전에 김창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후반이셨던 김창수 씨는 밤마다 서너 번씩 깨서 녹초가 되셨어요. 물을 끊어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제 몸이 저를 배신하는 것 같다고 하며 한숨을 쉬셨죠. 제가 김창수 씨에게 조언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약이나 식단 조절이 아닌 저녁 일상에 이 간단한 동작을 추가하는 거였죠.
너무 간단해서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해보셨대요. 일주일 뒤 김창수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딱 한 번만 잠에서 깼다고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주부터는 밤에 전혀 깨지 않고 푹 주무셨대요. 이 한 가지 비법이 김창수 씨에게는 빠져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고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잠들기 1시간 반 전쯤에 침대나 소파에 편하게 누우세요. 베개 두세 개를 다리와 발목 아래에 받쳐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다리에 아주 약하고 부드러운 당기는 느낌이 들면 충분히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20분에서 30분 동안 그냥 누워서 쉬세요. 책을 읽거나 뉴스를 듣거나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며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잠깐만요.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안전하지만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의사에게 먼저 꼭 물어보셔야 해요. 한쪽 종아리에만 통증이나 붓기가 있다면 혈전의 징후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심각한 심부전이 있거나 누웠을 때 숨이 가쁜 경우 피하세요. 자주 어지럽거나 저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조심하셔야 해요. 발에 심각한 신경 손상이 있거나 상처가 있다면 이 방법은 피하셔야 해요. 이제 왜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간단한 과학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아래쪽으로 쏠려요. 다리, 특히 발목과 종아리가 마치 스펀지처럼 이 수분을 잔뜩 머금게 되죠. 그러다 우리가 평평하게 누우면 중력이 더 이상 수분을 붙잡지 못해 온몸으로 퍼져 신장으로 흘러들어와요. 신장은 이 수분을 소변으로 만들어 방광에 보내죠. 결국 밤새도록 소변이 계속 만들어져 새벽에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기 1시간 반 전에 미리 다리를 올리면 우리는 중력을 역이용해 잠들기 전에 미리 그 스펀지를 짜내는 거예요. 몸에게 이제 잠잘 거니까 미리미리 노폐물 처리해놔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20분에서 30분 뒤에 일어나면 분명 화장실에 가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의 핵심이에요. 한밤중에 깨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미리 소변을 보는 거죠. 피해야 할 흔한 실수가 있어요. 첫째, 잠자리에 들기 5분 전에 이것을 하지 마세요. 너무 늦어요.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둘째, 발이 실제로 심장보다 높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발판에 올려놓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셋째,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지 마세요. 다리를 비교적 곧게 펴서 체액이 이동할 수 있는 명확한 통로를 만들어야 해요.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남은 소변 한 방울까지 비우는 거죠. 이 단계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다리에서 올라온 노폐물을 처리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방광을 완벽하게 비워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립선이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살짝 누르기 때문에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조금씩 남게 돼요. 그 남은 소변이 몇 시간 뒤에 우리를 다시 깨우는 원인이 되죠. 이 단계는 그 남은 소변 한 방울까지 모두 비우는 기술이에요. 이중배뇨법이라고도 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평소처럼 화장실에 가세요. 꼭 앉아서 소변을 보세요. 서서 보는 것보다 골반 근육이 더 잘 이완되어 도움이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소변을 보세요. 다 봤다고 생각되면 잠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아서 한 번 더 소변을 보려고 해보세요. 놀랍게도 소변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이 방광과 전립선의 위치를 살짝 바꿔줘요. 마치 꺾여있던 호스를 펴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면 갇혀있던 소변이 마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병에 남은 마지막 케첩을 꺼낼 때 병을 뒤집어 흔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피해야 할 흔한 실수가 있어요. 첫째,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단 1분만 더 투자하면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아끼려다 밤잠을 망치게 돼요. 둘째, 앉은 상태에서 몸만 이리저리 움직이는 건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완전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아야 방광의 위치가 효과적으로 바뀌죠. 그리고 절대 힘을 주거나 억지로 짜내지 마세요. 힘을 주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이제 다리 노폐물도 빼내고 방광도 싹 비웠어요.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죠. 이 단계는 앞에 두 단계만큼이나 중요해요. 세 번째 단계는 수분 섭취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 단계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관한 거예요. 물을 계속 부으면서 배수만 하려고 하면 소용이 없겠죠. 현명하게 무엇을 그리고 언제 마실지를 정하는 거죠. 먼저 큰 그림을 그려봐요. 밤의 건조함을 유지하는 전투는 사실 아침에 시작돼요. 강력한 규칙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마시는 물의 75%, 즉 4분의 3을 오후 중반 이전에 모두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물, 커피, 주스, 심지어 국물까지 모두 포함이에요. 아침과 낮에 수분 섭취를 몰아서 하는 거죠. 바쁜 공장에서 대부분의 재료를 낮 근무조가 바쁘게 일할 때 미리미리 가져다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녁 규칙은 이래요. 어떤 분들은 잠들기 서너 시간 전부터 물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똑똑하고 유연한 방법을 쓸 거예요. 일단 간단한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직전 2시간 동안은 중요한 액체는 마시지 않는 거예요. 약을 먹기 위해 한두 모금 마시는 건 괜찮지만 한 컵 가득 마시는 건 안 돼요.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만약 밤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신다면 축하해요. 2시간이 바로 당신에게 딱 맞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잠에서 깬다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2시간 반, 그래도 부족하면 3시간으로 늘려보세요.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가장 짧은 시간을 찾는 게 목표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몸이 알려주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물론 언제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을 마시는가예요. 잠들기 전 서너 시간 동안은 제가 방광 자극제라고 부르는 음료를 피해야 해요. 커피, 홍차, 술, 특히 맥주, 그리고 모든 탄산음료가 포함돼요. 카페인은 신장에게 더 빨리 일해라고 소리치는 상사와 같아요. 술은 신장의 소변 생성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변을 참는 능력을 떨어뜨려 이중으로 나쁜 영향을 주죠. 그리고 탄산음료는 방광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자꾸 소변이 마렵게 만들어요. 밤에는 이 음료들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완전한 3단계의 야간 숙면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중력으로 노폐물 빼내기.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 20분에서 30분 동안 다리 올리기. 두 번째, 남은 소변 한 방울까지 비우기. 잠자리에 들기 직전 앉아서 하는 이중 배뇨법. 세 번째, 수분 섭취 시간 정하기. 낮에 물을 많이 마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물 끊기. 저는 여러분이 압도당한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첫째 주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세 번째 단계에만 집중하세요. 수분 섭취 시간을 올바르게 맞추는 거예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세 번째 단계를 계속하면서 첫 번째 단계인 중력 배출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체 3단계 비법을 모두 실행해 보세요. 이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에요. 꾸준함이 필요한 시스템이죠. 첫날 밤에는 조금 좋아지고 그 다음 밤에는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딱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그 놀라운 변화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약속하길 바라요. 푹 자고 활력을 되찾고 안전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이 비법을 꼭 시도해보시고 일주일 뒤에 이 영상에 돌아와서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담이 조용히 고통받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화장실 가는 걸 피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이야기이고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통제권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죠. 이제 여러분은 방법을 알았고 계획도 세웠어요. 이제 행동에 옮길 때예요.